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올해 첫 영상을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은 구독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라늄 겨울철 물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제라늄에 물주기가 겁이 난다고 하실 정도로 물관리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통상 겨울에는 물을 적게 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물의 양도 적게 조금씩 자주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제라늄 물주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적게가 아니라 좀 늦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는 표면이 말랐을 때 주었다면은 여름과 겨울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흙이 더 깊이 말랐을 때 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 주는 주기도 일부러 늦춰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 특성상 사람이 일부러 물을 늦게 주지 않더라도 그 식물 생육 자체가 둔화돼서 자연적으로 겨울에는 물마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흙 표면을 확인해 보면 물 주는 주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제라늄은 여름이나 겨울에 몇몇 분들은 물의 양 자체를 조금씩 자주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노하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을 조금씩 주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버티는 것이지 정상적인 생육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식으로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이게 충분히 흡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걸 한번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윗부분만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윗부분보다도 사실상 그 이후에 이 아랫부분에 뿌리가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물이 하층부까지 도달하지 않고 이 상층부나 아니면 조금 더 주게 되면 이 중층부 정도에서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것도 별것 아닌 듯 해도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대부분 이 물주기가 단순히 식물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문제로만 흔히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식물의 물주기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표면만 그렇게 적게 해서는 식물에 충분한 물 흡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배수구멍까지 충분히 나오게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주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은 흙 속에 침전된 불순물과 무기염료 등 그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신선한 물을 하층부까지 충분히 주게 되면은 물속에 용존산소를 통해서 뿌리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영양성분을 이온화해가지고 식물에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작용도 해주고, 그리고 각종 그 유해균을 배출시켜주는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습이 두려워서 물을 조금씩 주게 되면은 물을 매개로 해서 진행되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상호작용을 갖다가 한 번에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곧 생리장애로 이어져서 식물이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실예로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은 거름도 많이 주는데 힘이 없고, 그리고 물을 주는데도 늘 축 늘어져 있고, 그리고 잎도 작고 잘 자라지도 않고, 특히 그 잎도 계속 말라 들어가고 꽃대도 말라서 꽃도 안 피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뼈라늄 형태가 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들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생리장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 주는 방법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웃거름 같은 경우도 화분 표면에 알갱이 거름을 올려주고, 그리고 물을 조금 주게 되면은 그 알비로 해서 용출된 그런 거름 성분이 물의 양에 따라서 토양 상부에 머무르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뿌리가 있는 중층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농도가 짙어져서 과영양 상태나 비료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영양 성분이 충분히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름을 많이 주는데도 식물은 영양 부족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식물이든지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은 제일 안 좋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물을 조금씩 자주 주어도 살기는 하고, 또 그렇게 그 수년에서 수십 년 키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방법을 생육 환경이 저마다 다른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의 정설인 것처럼 알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라늄 겨울철 물 관리는 따뜻한 실내 환경과 베란다 같이 서늘한 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은 물은 기간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마름을 확인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에 있는 것보다 추운 곳에 있는 것들은 생육도 느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화분의 물마름이 느려져서 확인을 해보면은 물 주는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주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이 안 말라서 불안한 마음에 거기에 또 물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면 따뜻한 실내에서는 실내도 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해가 잘 좀 비치는 날이면은 물마름이 더 자연스럽게 빨라져서 다른 계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이 물마름 확인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표면을 파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보통 이런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보셔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까지 물이 말라 있으면은 그때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요즘처럼 베란다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마를 때까지 그 물 주는 주기를 좀 더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추운 베란다에서 그 물을 주실 때 너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주지 않는 것이 그 냉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기 전날이나 아니면은 떨어진 날에는 화분이 이렇게 말랐어도 물 주기를 하루나 이틀 정도 늦춰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그 물 주기를 늦춘다고 해서 이것이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물을 주실 때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붓지 마시고 이렇게 좀 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물을 부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화분 윗부분까지 이렇게 물이 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이것이 물이 내려가면서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 밑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화분 아래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빙 둘러가면서 물을 주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충분히 나와서 완전히 빠지게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물을 빼주고, 그리고 화분 받침에 이렇게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분 받침에 이렇게 마사라든가 돌 같은 거를 깔아서 물이 고이게 그냥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게 물마름을 갖다가 방지해주고 습도를 유지시켜준다고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가 바로 그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병원균의 그런 온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도 남들이 안 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식물들은 몰라도 제라늄만큼은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제거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이것을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관리 이야기가 나오면은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흙배합인데요. 같은 흙배합이라도 한 번에 빠르게 주는 것과 한 번 주고 잠시 후에 주고 하는 것은 그 흙에 물이 흡수할 시간차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물마름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좀 좋아하는 식물은 좀 천천히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물이 쭉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물마름이 너무 늦게 돼서 과습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기만 잘 되고, 그리고 이 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계속 주지만 않으면은 물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제라늄처럼 뿌리가 가늘게 그렇게 발달하는 종류들은 흙배합 시 어느 정도 보습 보비력을 유지시켜줘야지 그
물이든 영양분이든 흡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흙배합 시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를 섞어주게 되는데, 물마름이 너무 늦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그 흙배합을 하실 때 보습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를 좀 적게 배합하시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배수성이 좋은 그런 알갱이 흙을 더 배합해 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라늄의 경우에 적어도 60% 이상은 보습 보비력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좀 섞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을 주었을 때 얼마나 빨리 배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흙 속에 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을 주고 빠른 배수가 된다면은 흙 속에 충분히 물이 스며들어서 그 머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물마름이 더 빨리 진행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습에 의한 무름 증상은 화분 속에 남은 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계속 흙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게 말 그대로 과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흠뻑 주어도 뿌리 팽합이 작용해서 식물이 수분을 무한정 빨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식물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안 돼서 흙이 물을 오랜 시간 머금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유해균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과습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과습한 상태라고 꼭 무름이 오는 것은 아니고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는 관수법 중에 하나가 그 저면관수인데, 그 저면관수 같은 경우는 흙이 물도 많이 머금게 되고, 그리고 뿌리에도 물을 많이 흡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특별한 게 없다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본인은 그게 맞는 방법인지 알고 평소에 물을 조금씩 자주 줘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활기를 잃어갈 쯤에 저면관수가 좋다는 말에 저면관수를 해주고 나면은 활기를 되찾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물 관리를 잘못해왔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한번 해보고 좋으니까는 저면관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매번 물 줄 때마다 그 저면관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저면관수도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댓글을 보면은 아파트 베란다인데도 어떤 분은 항상 20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화분이 꽁꽁 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라도 생육 환경이 아주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화분이 얼어버린 경우에는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화분이 얼었다는 거는 그만큼 화분 내에 수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뜻한 곳에 옮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영하의 베란다에 있던 것을 갑자기 20도씨가 되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5도씨 정도 그런 곳에 두셨다가 그 다음에 10도씨, 15도씨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차츰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화분이 꽁꽁 언 경우는 제라늄 같은 경우도 초본유기 때문에 좀 살기는 어렵지만은 좀 덜 언 상태 같은 경우는 뿌리라도 살아있다면은 따뜻한 곳에 두시면 새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라늄이 이렇게 언 경우에는 투명 비닐이라도 좀 씌워주시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 너무 찬물을 주지 말고, 그리고 실내 거실 같은 경우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추운 베란다 같은 경우는 실온에 좀 두셨다가 어느 정도 냉기가 없어진 다음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너무 찬물을 줄 경우에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물을 주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를 통해서 화분 흙 속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 주기는 나름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식물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식물이 늘어나고 시간이 갈수록 까다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식물 물 관리의 기준이 바로 식물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 없이 배수 구멍에 물이 나오도록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코피트나 피트모스 같은 흙을 더 섞어 주어서 물을 머금는 시간을 더 갖게 해주고,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일수록 보습력을 줄이기 위해서 코코피트나 피트모스의 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배수를 빠르게 하는 알갱이 비중을 높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물 관리와
흙배합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관리는 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관리하기에 편하고 수월한 방법입니다. 이 물주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런 제품들이 출시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 관리가 힘들다는 말도 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 탐진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화분 속의 습도와 그리고 언제 물을 주어야 되는지 등을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외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해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제조한 것은 처음이라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보게 됐는데 정확도도 좋고 그리고 나름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식물 관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식물 재테크로 희귀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식물 키우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라늄 겨울철 물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꼭 누가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기본 개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상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깨려면은 무언가 그것을 반증할 만한 타당성이 요구되기 마련인데 그게 없다면은 그냥 혹하게 만드는 그런 요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많이 생략된 그런 식물 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새해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